자,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매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엔 매월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내가 좋은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좋게 판매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수익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률이다 하는 것은 바로 월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매월 받는 월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월 받는 월 임대료를 1년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받는 월세를 1년치, 그러면 연 임대료가 나오는 거고요. 이 연 임대료를 실투자 금액으로 나눈 것이 바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실투자금이라는 게 뭐냐? 매매가가 아니고요. 매매가에서 보증금이 됐던 또는 대출금이 됐던 이런 지렛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돈, 이것을 우리가 실투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연 임대료와 실투자 금액을 알고 계시면 수익률을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가 1억 3천만 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원룸형 정도가 1억 3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매매가 1억 3천만 원에서 이것들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0만 원을 1년치의 연 임대료를 뽑아야 되겠죠. 따라서 50만 원씩 12를 곱하면 1년에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실투자 금액을 뽑을 때는 매매가 1억 3천만 원에서 보증금 1천만 원. 1천만 원은 세입자가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된 돈은 보증금을 제외한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0.05가 나와서 100을 곱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연 5%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은행 금리도 1.25%, 또 대출 받았을 때 또 몇 프로 이런 것들이 다 연 이자율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 월세로 임대료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집을 매입을 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 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일어납니다. 즉 지렛대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지렛대 효과가 왜 생겨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1억 3천만 원의 매매가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릴 때는 연 5%의 수익률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는 대출을 8천만 원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8천만 원을 연 3.5%라는 이자로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연 3.5%에 대한 연 이자가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50만 원을 1년치 600만 원, 여기에 연 이자 280만 원을 빼고 나니 한 달에 수령하는 돈이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출을 받아서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나니 32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여기서 실투자 금액은 매매가에서 좀 전에는 보증금만 뺐지만 이젠 보증금하고 대출 금액을 같이 빼게 되니까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됐었습니다. 자, 좀 전에는 1억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번엔 4천만 원 투자했죠. 8천만 원에 대한 은행 대출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320만 원. 월세대 이자를 빼고 난 32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나누니까 수익률이 연 8%가 됐었습니다. 자, 좀 전에 대출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연 수익률이 5%였었는데 대출을 이용하니까 연 8%가 된 거죠. 이거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그래서 낮은 금리에서만 가능한 그런 지렛대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동일 매매가에서요, 보증금과 월세가 같을 경우에 그냥 했을 때는 수익률이 5%였지만 레버리지 효과를 쓰면 8%로 증가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수막 같은 거 보면 1억에 세 채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봤을 때 대출이 활용했을 때 1억 2천만 원을 만약에 대출 없이 한다라면 대출을 활용하면 그 집을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대출 레버리지 효과의 유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변동됐을 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도 역시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금리가 높아지더라면 좀 전에 저희가 월 임대료에서 연 임대료를 했었습니다. 연 임대료를 이자를 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더 많이 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월 받는 월세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출을 통해서 지렛대 효과를 쓰려고 하는데 자, 담보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도는 다 다르죠.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최근에는 월세, 월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해가지고요. 이자와 원금도 나눠서 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레버리지의 어떤 유의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시세 상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부분에 시세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오피스텔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저금리로 계속 요구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오피스텔이 오르는 걸 보셨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요구 수익률의 하락입니다. 즉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수익률을 5%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1억 3천 매매가 했을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이면 연 5%에 투자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또 수익형 부동산 찾는 수요가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난 4%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5%에서 4%로 내려가게 되면 똑같은 월세 50만 원이지만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매매가는 높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5%에서 투자했지만 4%에서 투자하니까 매매가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요구 수익률의 하락이라든가 또는 수익형 부동산에 더 많은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가격이 안 오른다 하지만 요구 수익률의 하락을 통해서 오를 수도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간다라는 얘기고요. 또 더불어서 이 월세가 인상이 됐을 때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을 때 똑같은 요구 수익률 5%인 경우인데 월세가 인상되다 보니까 매매가가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 본다라고 하면 매매가는 10만 원 올랐는데 같은 수익률에서 2천만 원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200배의 법칙이라는 건데 월세가 10만 원 높아지면 매매가가 2천만 원 오른다. 결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월세가 어떠한 이유로 10만 원을 오르게 된다면 매매가는 또 상승한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실 때 이렇게 월세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시대 상승은 자, 보시면 고령화라든가 금리 하락 또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요구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구 수익률이 낮아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시세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또 월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을 또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무 지역을 새로 개편되는 지역. 예를 들어 예전에 주거만 지역이었다면 이제는 업무 지역이 같이 들어오는 지역. 그리고 또 지하철이 연장되거나 또 지하철이 새로 생기는 지역.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질을 높여서 월세가 좀 더 높아지거나 또는 주택을 상가로 변경해서 월세가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월세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세를 활용한 소액 투자도 괜찮은 것이 월세가 상승하는 지역은 전세도 같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한 소액 투자 그리고 또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감소 또한 부동산 불경기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이 매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투자 방법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소액을 통한 투자 방법도 또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수익률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익률 속의 대출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월세를 렌트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익률만 올려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공실이라든가 각종 세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형 월세로 나오지만 또 세금이라든가 또 중개수수로 다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수익률이 보이지 않게 또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인 그 수익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수익률 따지는 방법, 수익률 극대화하는 방법 잘 체크해 보셨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팁,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세미나 일정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부동산 월세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